It's a great pleasure to participate 오늘 in this 서울 미래 conference. 컨퍼런스에서 to be able to share some 테라 thoughts on terra 인코그니타, incognita, 앞으로 100년 동안 100 maps to 살아남을 survive the 100개의 next 지도와 100 years 이에 대한 with the 생각을 Seoul 공유할 수 있게 Future 되어서 Conference.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This book has been translated 이 책은 into 한국어로 Korean and is 번역되어서 available now 이제 곧 very shortly in 한국 Korean 서점에서 bookshops. 구입할 수 있습니다. The book is a collaboration 이 between me 책은 and Robert 저와 Muger, 공동 my 저자인 co-author. 로버트 마가의 And in it, we do 작업입니다. visualizations to 그리고 cover 여기에서 many of the 우리는 great trends 우리의 of the 미래에 world that will 영향을 미칠 affect our 세계의 future. 많은 트렌드를 다루기 위해서 시각화를 Globalization, 실시했습니다. climate change, 세계화, urbanization, 기후변화, technology, 도시화, violence, 기술, democracy, 폭력, 민주주의, migration, food, 이주, health, 음식, education, 건강, culture, 교육, and much else. 문화, 그리고 And my 다양한 hope is that 것들을 you enjoy 다루었습니다. this 그리고 visualization 여러분들이 to 이 make 시각화를 sense of the 즐기고 rapid 지구의 changes on 급격한 our 변화를 planet. 잘 이해했으면 Maps have 좋겠습니다. always provided 지도는 inspiration 항상 for 우리에게 understanding our 영감을 world. 제공해왔고 But of 우리는 이를 course, 통해 many 세계를 have been wrong. 이해해왔습니다. And it was really 과거에는 only 많은 in the 사람들이 Renaissance 세계를 잘못 that we 이해했었고 began to 르네상스 understand 시대가 that we live 되어서야 on a 우리가 지구라는 global planet. 행성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도를 사용해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우리 시대의 거대한 트렌드와 변화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의 확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결성, 즉 한 장소의 사건이 다른 장소에 미치는 공통적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지도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모든 측면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연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라는 행성을 다르게 조망해 보면은 HTTP의 발자국이 우리의 연결성을 잘 보여줍니다. 여전히 아프리카 대륙과 같은 경우는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격차가 세계화의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례 없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불평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생각할 때 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 간의 제조 무역은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 세계화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또 다른 세계화의 중요한 측면은 우리가 전염병으로 위험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공급망과 여타 다른 영역이 매우 빠르게 회복되어서 우리가 연결되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계화에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미지에서 볼 수 있다시피 세계화의 파급 효과는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 이미지는 강에서 바다로 퍼져나가는 플라스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국 해안, 유럽에서 볼 수 있듯이 플라스틱은 청소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런 플라스틱을 청소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핵심적인 질문은 플라스틱 폐기물이 빠르게 축적되고 있는 동아시아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장에서는 인류의 극적인 발자국을 보여줍니다. 이 이미지는 산림 벌채 전후의 아마존 숲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마존이 대규모로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산림 벌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우리 행성의 폐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협을 받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히말라야 빙하에서 하이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년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 제3의 극지방인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기후변화로 훼손되어서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남아시아, 동아시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본 북극의 화재는 현재 툰드라의 일부가 불타고 있는 급격한 기후변화의 또 다른 예시입니다.
그린란드와 다른 곳에서 얼음이 녹고 있는데 이것은 10억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장 높았던 기온 상승의 또 다른 상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구 온도의 증가를 보면서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캅 26이 이 행동을 위한 기회가 되었지만 그 기회가 충분하지 않고 충분히 신속하게 수행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린 뉴딜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리도 이를 환영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이 필요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온도 상승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중국이 세계 어떤 것보다 더 높습니다. 특히 신흥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온실가스의 흐름이 아니라 축적량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무언가를 하려면 그 흐름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거대한 정치적으로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살인이나 다른 범죄로 죽는 것보다 오염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노란색 원의 크기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인한 사망은 빨간색이고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은 노란색입니다. 그중 일부 지역과 중앙 아메리카 전역에는 오염보다 폭력이 더 큰 사망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염이 훨씬 더 큰 위협이지만 충분히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화재와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세계 야간 이미지입니다. 기후 배출의 심각한 원천인 화재를 억제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해수면의 급격한 상승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플로리다의 2도 상승이 미치는 영향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애미가 완전히 씻겨 나갔습니다. 마이애미의 예시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의 다른 지역도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로테르담과 그 주변입니다. 우리는 1.5도, 2도의 해수면 상승이 네덜란드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많은 지역이 여기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겁니다. 세계의 대도시는 대부분 해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새로운 도시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스베가스고 라스베가스, 피닉스, 두바이, 아부다비 등 사막에서 도시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에어컨과 수도관 등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에겐 그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기후변화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잘 살아가지만 다른 일부는 기근, 가뭄, 증가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홍수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물론 우리는 탄소 제로 기술, 태양전지 패널, 그리고 풍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 화석 연료보다 훨씬 더 저렴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은 양날의 검입니다. 엄청난 이점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만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이 이 그래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흰색 부분이 전 세계 특허의 현황입니다. 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급속한 성장세가 있습니다. 대양과 대륙을 가로지르는 점들은 혁신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다른 지역 간의 협력을 반영합니다. 딥러닝은 필수적이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중국과 대만, 한국 및 기타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전 세계 인공지능 및 딥러닝 센터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며 특히 이 센터들 간의 협력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한국술 문헌에서 딥러닝에 대한 인용 건수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에 도움이 될 다른 분야의 급속한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형태의 자동차 사용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기술과 마찬가지로 자동화는 발전에 많은 징후를 가져오고 그리고 삶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위협에 처한 직업의 비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위협을 볼 수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본 것처럼 일부 사람들은 실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의 사람들은 매우 잘 살고 있고 기술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계와 함께 증가하는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불평등을 보여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야간의 조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의 다른 부분과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미국 북동부의 조명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중국, 그리고 유럽, 인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밝지만 아프리카는 어둡습니다. 라고스라는 도시는 인구가 뉴욕과 거의 같은데 뉴욕이 빛이 훨씬 밝게 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뉴욕주 자체는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전체보다 더 많은 에너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불평등은 특히 상위 1000분의 1, 상위 1%에서 많이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전과 세후의 불평등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다 세금은 내는데 일부 사람들은 소득이 크게 줄어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낮추는 경쟁, 그리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세무 당국의 무능력 때문에 슈퍼리치의 부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부의 재분배 정책은 실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정체되어 있고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이러한 사실을 목도해 왔습니다. 이러한 요소가 결국 지정학적 요소로 이어지고 사람들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세계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의 분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로 이어지는 영국의 긴장, 트럼프 대통령을 선출로 이어지는 미국의 긴장, 좌파와 우파의 급진적 정당에 대해 가지는 불평등이 아니었다면 사실 이런 일들이 불평등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뒤처지고 그리고 엘리트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뒤처져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전이 발생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금융위기, 전염병, 기후변화, 그리고 기타 경제 위기로 인한 위험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정학적 문제가 더욱 증가되고 중국과 미국 간의 긴장 고조가 특히 우려됩니다. 불평등은 또한 증가하는 폭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폭력은 세계의 특정 지역에 매우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아메리카와 세계 일부의 폭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계 대다수의 지역이 더 안전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인구 통계학적 변화도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계의 많은 지역이 노령화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젊은 계층은 더욱 좌절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세계 인구의 약 절반이 남아시아와 동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과거에 비해서 극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인구 증가는 아프리카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출산율, 즉 어머니가 낳는 자녀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놀랍도록 빠른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0년 전 수준의 출산율을 가진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인구 감소의 전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아프리카에서도 높은 출산율을 보였던 국가들, 모잠비크, 콩고, 사헬 지역에 있는 몇몇 국가에서 급격하게 많은 전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고 인구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 세계 국가의 절반이 대체 수준 아래에 있으며 이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인구가 점점 더 고령화되고 젊은 사람들이 덜 유입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본, 중국과 같은 지역의 다른 국가들은 매우 유사한 낮은 출산율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이탈리나 스페인 같은 매우 카톨릭적인 국가들조차도 현재 출산율이 매우 낮습니다. 1.3, 1.4, 1.5, 1.6 이 정도 수준이고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영국의 경우도 큰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출산율의 변화, 출산율의 붕괴는 새로운 현상이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트렌드입니다. 인구 구조에 대한 모양이 매우 다릅니다. 전형적인 인구 피라미드는 여전히 나이지리아의 경우 노인보다 젊은이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양 자체가 모래시계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젊은이들에게 많은 부담을 줍니다. 젊은이보다 노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노인을 부양할 재정에 대한 큰 질문이 하나 남겠고요. 그리고 노인의 정치력이 더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로서 노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렇게 되면 젊은이들은 또 한 번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인구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자살률도 낮고 범죄율도 낮고 담배도 덜 피우고 술도 덜 마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오래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때문에 노년층에 많은 독신 여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균형은 전 세계적인 특성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 있는 것은 매우 빠른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조금 더 건강한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유럽과 마찬가지로 매년 점점 더 한국처럼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이주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 코그니타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극적인 인구 통계학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주는 특정 분야의 인력 제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민자는 세계 인구의 약 3%를 차지하고 있고 하지만 그 숫자가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책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고 사회의 역동성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민자들을 지원해서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민자의 사회 통합 역시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난민은 이민자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민자들은 경제적 혹은 가족 재결합을 위해서 이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은 본국에서 살해를 당한다든지 혹은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주가 개발도상국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기 각각의 점은 수천 명의 이민자를 나타내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남아시아, 인도, 두바이, 중동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가로질러서 남아프리카로 가는 많은 이주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 원은 이주자의 순유입이 증가하고 빨간색 원은 순유출이 증가한 곳입니다. 이 도표는 인도, 동유럽, 중미, 남아시아에서 큰 순유출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 스토리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가난한 국가에서 부유한 국가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개발도상국 지역 내에서도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변화는 극적입니다. 또한 정치적인 변화를 통해서 리스크가 변화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글로벌 스토리이고 또한 세계화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크게 둔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민자들이 보다 질서 있게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래서 이민자들이 다시 우리 국가로 들어와서 앞으로 미래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민자들을 막을 것인지, 이것이 모든 국가에게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난민들은 삶의 위협 속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입니다. 난민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난민 또는 삶의 긴박한 위협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안에서 사람들이 분쟁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또 동유럽에서도 사람들이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얀마나 중미 또 다른 지역에서 대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에도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매우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리아 위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라크라든지 또는 시리아에서 난민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시리아의 붕괴와 함께 나타난 급격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주 빠르게 난민들이 시리아 외부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이러한 상황이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많은 난민들이 다른 국가로 가다가 현재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리트리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기근이 발생을 했을 때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상당한 숫자의 난민들이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식품의 이동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적인 공급망이 얼마나 놀랍도록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강력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후변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부 식품들이 산림 황폐화로 이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지금 보시는 화면은 팜유의 이동을 시각화한 것인데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기본적인 생산 국가입니다. 기본적으로 90% 이상의 팜유가 이 두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보시면 각 점은 2017년에 거래된 팜유 1,000달러당 점을 하나씩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국 처리 공장으로 팜유가 이동하는 것을 선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세계 육류 거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각 점은 매출 10만 달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육류 무역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에 육류 수입국으로 부상을 하였지만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수출국으로 부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럽 내에서도 무역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유럽 스토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럽 연합이 성장을 하면서 무역이 촉진되었기 때문입니다. 30% 이상의 카본 배출, 탄소 배출이 가축 그리고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팜유 생산을 위해서 우림을 파괴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또한 육류 소비를 크게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육류 소비가 소비 증가로 인해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도상국에서 특히나 중국 그리고 인도에서 육류 소비가 크게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살아있는 동물들의 거래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럽 내에서의 무역이 활발하고 또 아시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동아시아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미와 미국 사이의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가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또한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관리가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양식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양식을 통해서 특히나 이 동아시아 그리고 남아시아 지역에서 양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잡는 어류들을 점점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양에서의 어획량은 아주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류 소비의 증가분은 모두 양식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이런 상황이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선이 점점 중요한 단백질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나타나는 단백질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지금까지 과도한 어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식품 무역이 국가 간에 개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수준으로 영양 결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량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아프리카도 그렇습니다만 아시아와 그리고 심지어는 유럽의 많은 지역도 그렇습니다. 이런 영양 결핍은 우리가 극복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45년이 되면서 앞으로 저희가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식량 그리고 농업에 대한 효율성을 향상시켜서 비타민이라든지 다른 필요한 식량들을 더욱더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탄소 발자국은 늘리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보건은 저희가 팬데믹에서 본 것처럼 주요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발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수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협은 마찬가지로 증가를 하고 있고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의 기대 수명은 지난 60년 동안 놀랍게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평균 수명이 60세, 70세, 또 80세까지 세계 많은 지역에서 늘어날 것이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발전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놀라운 근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일부 지역들, 특히나 사하라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또 남아공의 수트 지역 같은 경우 기대 수명이 55세 미만입니다. 남아공에서는 HIV, 에이즈, 또 영양 부족 때문에, 중앙아프리카에서는 분쟁 때문에 수명이 짧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다른 발전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노인들의 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발전의 스토리입니다. 교육은 저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런 보건의 발전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서 수명이 길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공중보건에서 특히나 흡연이 목숨을 빼앗는다라든지 또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목숨이 유지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편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발전 덕분에 저희가 낙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과반 이상의 인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문해율, 다시 말해서 읽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교육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약 5억 명의 사람들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학교가 문을 닫고 재택에서 배워야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기술이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나 아프리카와 인도 지역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교육 기간은 각 세계의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유한 국가,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2년 동안 학교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더 증가해서 13년입니다. 전 세계 많은 지역들에서는 반면에
학교에서 교육을 2, 3년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발전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후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라는 것이 글로벌화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분명 그렇습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사회와 국가를 묶어주는 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작동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더 글로벌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세계화로 인해서 균질화가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일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의 정체성, 국가의 언어, 문화, 그리고 세계적인 확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소프트웨어의 한 측면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공자연구소의 경우에 한 측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정부에서는 영국 문화원을 설립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괴테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알리앙스 프랑세스가 있습니다. 이 점들을 보시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관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보면 어떨까요? 이 시각화를 통해서 책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상호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한 곳에서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가 상호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 영향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놀라운 발전이 보건, 교육, 또 기대 수명, 또 소득 부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낙관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리스크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점점 더 상호 연동되면서 저희는 상호 의존성으로 인해 고통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가 위험을 겪게 되면 또 다른 하나도 위험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감염이라든지 또 한 곳에서 시작된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또 좋은 것들이 안 좋은 것으로 바뀌는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수십억 명이 전기와 에너지를 지난 10년 동안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양이 개선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축산업으로 인해서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생제를 투약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건강이 증진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사람들이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의 노드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듯이 마치 공항이 하나의 허브가 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팬데믹의 슈퍼 전파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통신을 통해서 사이버 바이러스가 확산이 됩니다. 금융센터를 통해서는 금융 전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세계화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협력의 정치에 대한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리스크 관리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역에서 이룬 발전을 이 부분에서는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의 전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시게 되면 조율의 정책에서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또한 리스크에서의 관리를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 관리 역시 세계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을 보게 되면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호주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지역에 있는 국가들을 우려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 구름들을 보면 바로 화재로 인해 나타난 구름들입니다. 사망률에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사망자가 매우 많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속가능 발전의 경로에서 이탈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겪었던 이런 재난들을 더 크게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1.9달러로 살아가는 극단적인 빈곤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더 많은 관심을 주고 원조를 주어서 전 세계적으로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살펴보면 발전의 증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발전은 또한 당사국 총회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이 미국에서 매우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고 정치적인 압력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탄소를 2050년까지 완전히 배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빠르게 움직이게 된다면 개발도상국들도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계를 살펴보면 아주 멋지고 완벽하지만 또한 취약한 생태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생태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역량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를 살펴보게 되면 현미경 차원에서 또 나노 차원에서 볼 수도 있지만 세계적 차원, 은하적 차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새로운 방식을 생각해내고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함께 문제들을 멈추기 위한 행동을 만들어내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제 공동 저자인 로버트 마가님과 함께 저는 테라 인코그니타를 저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책을 저술한 이유는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여서 독자들로 하여금 행동을 취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책이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독자들로부터 그리고 다른 분들로부터 받고 있다는 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이 책이 번역되어서 곧 출간될 예정이라는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번역본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이 이해를 하고 좀 더 배우고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읽고 학습함으로써 제가 바라는 것은 좀 더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취하고 지역별로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각 지역에서 국가에서 그리고 다른 이들과 함께 전 세계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변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지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모르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을 함께 잡고 우리가 함께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잘 맞는 세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러한 세계를 만들고 또한 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운영 체제를 완전히 리셋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확히 무엇을 다르게 해야 될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큰 경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제 책 테라 인코그니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도구가 제공되어서 어떤 것들이 잘 작동되는지 어떤 것은 작동을 하지 않는지를 이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함께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의 친구와 또 여러분들의 기업체와 또 동료분들과 함께 노력하여서 함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좀 더 포용적인 세계화를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도 좋을 것이고 지구에게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과 미래를 위해 좋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